오늘 뉴욕 증시에서 반도체 회사들 주가가 일제히 떨어졌습니다. 미 정부뿐 아니라 트럼프 전 대통령도 반도체 회사들을 압박하면서 영향을 받은 걸로 보입니다. 미 사법당국이 대북 전문가 수미 테리를 체포했던 걸로 드러났습니다. 국가정보원과 접촉해 한국 정부를 불법적으로 도왔다는 이유입니다. 라스베가스를 방문 중인 조 바이든 대통령이 오늘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나팅게 시민단체가 주최하는 컨퍼런스에서 연설할 예정이었지만 일정을 취소했습니다. LA시 정부가 최소 20년 이상 운영해온 LA 지역 소상공인에게 최대 $20,000를 지원합니다. 레거시 프로그램 신청 접수는 LA 한인회에서 도움받을 수 있으며 프랜차이즈가 아닌 업소들만 지원할 수 있습니다. 체코 정부가 새 원자력 발전소를 건설하는 사업에 한국 수력 원자력을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했습니다. 한국은 유럽연합 국가인 프랑스를 제치고 16년 만에 원전 수출을 눈앞에 두게 됐습니다. 교통사고 및 상해 피해 총 20억 달러 승소. 트럭이나 버스 같은 대형 차량과 교통사고가 나셨습니까? 브라이언 타필라와 시즐로에서 7,450만 불을 승소하였습니다. 상해로 인해 브레인 인저리를 당하셨습니까? 3,170만 불을 승소하였습니다. 한국인 부인이 작은 사고부터 대형 사고까지 친절히 도와드립니다. 213-468-1000번 브라이언 타필라와 시즐로 213-468-1000번.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SBS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간밤에 뉴욕 증시에서 반도체 회사들 주가가 일제히 떨어졌습니다. 미국 정부뿐 아니라 트럼프 전 대통령도 반도체 회사들을 압박하면서 영향을 받은 걸로 보입니다. 뉴욕 김범주 특파원입니다. 오늘 뉴욕 증시에서 인공지능 분야 선두주자인 엔비디아 주가가 6.6% 떨어졌습니다. 또 퀄컴이 8%, 브로드컴이 7%, 마이크론은 6%대 하락하는 등 주요 반도체 기업들 주가가 일제히 내려앉았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오늘 나스닥도 2.77%, 반도체 주가만 모은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6.7% 떨어졌습니다. 미국 정부가 중국에 여전히 반도체 장비를 수출하는 기업에 가장 엄격한 규제 조치를 준비하고 있다는 블룸버그 보도가 나온 영향으로 풀이됩니다. 미국 정부는 다른 나라 회사가 만든 장비더라도 미국 기술이 조금이라도 쓰였으면 수출 때 자신들의 허가를 받도록 법을 만들어둔 상태입니다. 이 소식에 2분기 매출 중에 절반을 중국에서 거둬들인 반도체 장비 회사 ASML의 주가가 어제 네덜란드 증시에서 11%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동시에 트럼프 전 대통령 발언도 영향을 주고 있는 걸로 평가됩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타이완이 미국 반도체 사업의 100%를 가져갔다면서 미국에 방위비를 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타이완은 곧바로 비용을 더 부담할 의사가 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我们愿意付出更多的责任，这是在防卫我们自己，保障我们的安全。 하지만 만약 중국이 타이완을 공격할 경우 미국이 나서지 않을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되면서 공급 우려를 키웠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대선이 다가오면서 중국 관련 이슈가 불거질 때마다 반도체 주가가 적지 않은 영향을 받을 전망입니다. 뉴욕에서 SBS 김범주입니다. 미국 정부에서도 일한 적 있는 한국의 대북 전문가 수미 테리가 미 사법당국에 체포됐다가 보석으로 풀려났습니다. 국가정보원과 접촉해 한국 정부를 불법적으로 도운 혐의를 받고 있는데 미국 정부는 법 집행이 적절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워싱턴 김용태 특파원입니다. 미국 사법당국이 정부에 신고하지 않고 한국 정부 대리인 활동을 해온 혐의로 기소한 대북 전문가 수미 테리를 지난 16일 뉴욕에서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보석금 $500,000를 내고 체포 당일 풀려났습니다. 지난 10년간 국정원 관계자들에게 비공개 정보를 넘겨주고 미 정부 인사들을 만나도록 도운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한국계인 수미 테리는 미국 정부 공무원으로 일했습니다. I've worked for 25 years in the U.S. government. I was at CIA for 10 years, National Security Council under President Bush and President Obama, National Intelligence Council. 앞서 미 검찰은 공소장에서 수미 테리가 국정원 파견 외교관들에게 고가 핸드백과 현금 $37,000 등을 지원받았다고 지목했습니다. 2년 전 블링컨 국무장관과 비공개 간담회를 하고는
곧바로 국정원 관계자 차에 타서 요약 메모를 사진 찍게 했다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미 국무부는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선 논평하지 않겠다면서도 외국을 대변해 로비 활동을 할 때는 법무부에 등록하도록 한 외국 대리인 등록법의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미국 정부 관계자가 누구를 만날 때 그들이 누굴 대변하는지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That's why that law is passed. That's why the Justice Department vigorously enforces it, and it's of course appropriate for them to do so. 다만 수미 테리 측 변호인은 근거 없는 기소라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이번 사건과 맞물려 이달 초 미 국무부의 정박 대북 고위관리 겸 부차관보가 사임한 배경에도 다시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SBS 김용태입니다. 라스베가스를 방문 중인 조 바이든 대통령이 오늘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라틴계 시민단체가 주최하는 컨퍼런스에서 연설할 예정이었지만 일정을 취소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 주치의인 케빈 오코너 박사는 바이든 대통령이 기침 등 감기 증상이 보여 코로나19 검사를 진행했고 양성 판정을 받았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2022년 7월에도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감염된 바 있습니다. 네, 한편 조 바이든 대통령은 렌트 인상률을 5% 이하로 제한하는 것을 추진하고 나섰습니다. 50개 이상 유닛을 보유한 기업형 랜드로드 대상이며 5% 이상 올릴 경우 세금 혜택을 박탈하겠다는 내용입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어제 주택 비용 절감을 위한 신규 조치를 발표하고 수백만 명의 렌트를 저렴하게 유지하고 인플레이션을 완화하기 위한 방안이라고 밝혔습니다. 백악관은 이 법이 적용될 주택은 약 2천만 채로 전국 렌트 시장의 절반에 달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전국적인 주택 공급 확대 방안으로 신규 주택 건설과 커뮤니티 개발을 위해 연방정부가 3억 2,500만 달러 규모를 투자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공화당 전당대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피격 사건 뒤에도 일정을 거침없이 소화하고 있는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후보 수락 연설을 하루 앞두고 연설을 할 무대에 직접 올랐습니다. 밀워키에서 남승모 특파원입니다. 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우리 시간 내일 후보 수락 연설을 할 예정입니다. 오늘은 사전 점검 차원으로 무대에 직접 나와서 준비 상황을 둘러봤습니다. 전날 행사가 헤일리와 디센티스 등 경쟁자였던 경선 주자들의 트럼프 지지 선언으로 당의 단합에 초점을 맞췄다면 3일 차인 오늘은 외교 안보를 주제로 전당대회가 진행됩니다. 트럼프 1기 외교 안보 핵심 참모였던 리처드 그레넬 전 독일 대사 등이 나와서 안보 정책의 밑그림을 설명할 계획입니다. 트럼프의 장남이죠. 트럼프 주니어도 연사 명단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부통령에 지명된 JD 벤스 상원 의원이 무대에 올라 트럼프 2기 비전을 제시할 걸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전당대회 첫날이었던 지난 15일 행사장 부근에서 AK 소총을 휴대한 남성이 체포됐던 사실이 뒤늦게 파악됐다고 CNN이 전했습니다. 네, 민주당 전당대회 규칙위는 오는 20일 회의를 열어서 화상 투표 절차와 일정을 심의한 뒤 실행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현재 언론은 다음 달 7일로 잡혀있는 오하이오주 후보 등록 마감에 맞춰서 다음 달 첫째 주에는 당 대선 후보를 확정할 걸로 내다봤습니다. 오하이오주 후보 등록 마감은 당초 잡혀있던 다음 달 7일에서 민주당 전당대회 이후인 9월 1일로 미뤄진 상태지만 민주당은 오하이오주 주지사가 공화당 소속이라 이를 믿지 못하고 있는 데다 바이든 대통령의 지위를 공고히 하기 위해 조기 투표를 밀어붙일 거란 전망입니다. 하지만 일부 하원 의원들이 전당대회 이전 바이든 대통령 후보 선출에 반대하는 연명 서한을 추진하는 등 당내 반발 움직임도 커지고 있습니다. 미러키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최고의 명문 의대로 꼽히는 존스 홉킨스 대학이 학생들의 학비를 전액 면제해주기로 했습니다. 이는 블룸버그 자선재단으로부터 10억 달러를 기부받아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이에 따라 존스 홉킨스 대학 의과대와 간호대, 공공보건대 학생 대부분의 학비가 올 가을 학기부터 전액 면제됩니다. 가구 연소득이 30만 달러 이하인 의대생과 간호대생, 공공보건대생들은 수업료 전액을 면제받고 가구 연소득이 17만 5천 달러 이하의 재학생들에게는 학비는 물론 생활비와 각종 비용까지 지원하게 됩니다.
존스홉킨스 대학의 현재 연학비는 6만 5천 달러에 달해 의대 학생들은 평균 10만 4천 달러의 학자금 빚을 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뉴욕 브롱스에 있는 알버트 아인슈타인 의대나 카이저 퍼머넌트 보험이 운영하고 있는 버나드 타이슨 의대 등도 학비를 전액 면제해주고 있습니다. 미국 대학생들의 정치 역사 상식이 형편없는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비영리 단체 액타가 칼리지 펄스를 통해 전국 대학생 3,000명을 상대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60%는 연방 상하원 의원 임기가 몇 년인지 모르며 63%는 연방 대법원장이 누구인지 모른다고 대답했습니다. 65%는 연방 하원 의원장의 이름을 모르며 73%는 부통령이 필요할 때 연방 상원 의장 역할을 수행한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만약 전쟁이 발발해 미국이 침략당할 경우 50%는 외국으로 도피할 것이라고 답했는데 공화당 성향의 72%, 민주당 성향의 29%가 나라를 지키기 위해 싸우겠다고 답했습니다. 미국 내 최초의 비트코인 사무국이 산타모니카시에 설립됩니다. 산타모니카 시의회는 지난 9일 만장일치로 비트코인 사무국 설립을 승인했습니다. 사무국은 비트코인 교육과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해 지속가능한 비트코인 채굴 탐구 등에 중점을 두고 운영될 예정입니다. 지난 2021년 세계 최초로 비트코인을 법정 통화로 인정했던 엘살바도르는 비트코인 덕에 상당한 규모의 투자와 관광객을 유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트럼프 전 대통령의 당선 가능성이 커졌다는 전망에 강세를 지속하고 있는 비트코인은 하루 5% 넘게 급증해 비트코인 한 개당 가격이 6만 4천 달러를 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석호입니다. 예전에 촬영 마치고 오면 바로 쓰러졌거든요. 아내가 권해서 효소만 먹고 있는데 확 달라졌어요. 우리 나이에는 꼭 보충해줘야죠. 요즘 피곤한 줄도 모르고 살아요. 소화도 잘 되고. 역시 아내 말 듣기 잘했죠? 아니 역시 효소환. 108가지 성분을 3번 발효한 우메켄 효소환. 효소 우메켄 효소환으로 꼭 보충하세요. 우메켄. LA시 정부가 최소 20년 이상 스몰 비즈니스를 운영해온 LA 지역 소상공인에게 최대 2만 달러를 지원합니다. LA시는 지난 2월부터 시행해온 레거시 비즈니스 프로그램을 통해 팬데믹 이후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스몰 비즈니스를 전폭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LA 시내에서 20년 이상 운영해온 업소로 업종의 제한은 없습니다. 레거시 프로그램 신청 접수는 LA 한인회에서 도움받을 수 있으며 프랜차이즈가 아닌 업소들만 지원할 수 있습니다. We'll be providing promotional activities. The main one will be featuring the business on our website. 5 employees is 10,000 and over 6 employees is 20,000. There is going to be a priority for businesses that are facing imminent threat of displacement. LA 한인회는 2만 달러 지원금은 물론 기술과 홍보 부분에서 도움을 주는 이번 레거시 비즈니스 프로그램에 많은 한인 업주들의 지원을 당부했습니다. 한국 대통령 직속 기관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에 탈북 외교관 출신인 태영호 전 국민의힘 의원이 내정됐습니다. 태 전 의원은 민주평통 사무처장 후보로 인사검증을 거쳤으며 윤석열 대통령의 최종 재감안을 앞두고 있습니다. 민주평통은 평화통일 정책 수립에 관한 대통령 자문기관으로 헌법에 근거해 창설됐으며 차관급인 사무처장은 민주평통 사무를 총괄하는 자리입니다. 태 전 의원은 영국 주재 북한 대사관 공사로 근무하다 2016년 망명했으며 이번에 민주평통 사무청장으로 임명되면 차관급에 오르는 첫 탈북민으로 기록됩니다. 체코 신규 원전 사업에 한국 수력 원자력이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됐습니다. 최종 계약이 체결되면 아랍에미리트 바라카 원전 이후 16년 만에 원전 수출이 성사됩니다. 소환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체코 정부는 신규 원전 사업 우선 협상 대상자로 한국 수력 원자력을 선정했습니다. 체코는 에너지 안보와 탄소 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원전 4기가 가동 중인 두코바니 지역의 2기, 테멜린 지역의 2기, 총 4기를 새로 짓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체코 정부는 이 가운데 두코바니 지역 2기에 대한 우선 협상 대상자를 먼저 발표했는데 여기에 한수원이 선정된 겁니다. 2기 합쳐 24조 원 규모입니다. 한수원은 한전기술, 두산에너빌리티, 대우건설 등과 팀을 결성해 막판까지 프랑스전력공사와 경쟁을 벌였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팀 코리아가 되어 함께 뛰어주신 우리 기업인들과 원전 분야 종사자, 정부 관계자, 그리고 한마음으로 응원해 주신 국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하였습니다. 50개 이상의 원전을 운영 중인 전통적인 원전 강국이자 체코와 같은 유럽연합 영내 국가인 프랑스를 제쳤다는 건 우리 원전 기업들의 가격 경쟁력과 기술력이 상당히 높은 평가를 받았다는 걸 의미합니다. 앞으로 10년 이상 원전 산업계 일감도 크게 늘어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당연히 그 물량이 나오겠지만 그 이후에 기자재 보급이라든지 아니면 해결료 공급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나라가 계속 해줘야 되거든요. 내년 3월쯤 최종 계약이 이뤄지면 지난 2009년 아랍에미리트 바라카 원전 이후 16년 만에 원전 수출이 성사되는 겁니다. 정부는 나머지 테멜린 지역 2기에 대한 우선 협상 대상자도 한수원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SBS 소환욱입니다. 체코 정부는 모든 기준에서 한국이 내건 조건이 우수했다며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한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원전의 본산인 유럽에서도 한국 원전 기술력이 인정받으면서 다음 수출에도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이어서 김지성 기자입니다. 한국 수력 원자력이 체코에 제안한 원전은 APR-1000 노형입니다. 독자 기술로 개발해 아랍에미리트와 국내에서 사용 중인 APR-1400 노형을 유럽 요건에 맞게 현지화한 모델로 지난해 3월 유럽 원전 사업자 협회로부터 설계 인증을 취득했습니다. 유럽 국가들이 공통적으로 요구하는 20개 분야 5천여 개 요건을 이미 충족시킨 겁니다. APR-1000은 제3세대형 원전으로서 중대사고라든가 안전성 문제를 갖다가 확실하게 해결한 아주 안전한 원전입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에다 주어진 예산으로 정해진 기간 안에 원전을 건설할 수 있는 적기 시공 능력을 갖춘 게 우선 협상 대상자 선정의 결정적인 요인으로 꼽힙니다. 세계 원자력 협회는 한국의 원전 건설 단가를 프랑스의 절반 수준으로 평가하고 있고 체코 현지 언론은 한수원이 덤핑에 가까운 가격으로 거부할 수 없는 제안을 했다고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비해 프랑스 전력공사는 영국 원전의 준공 연도를 맞추지 못해 공사 기간이 4년에서 6년 늘어났고 공사비는 27조 원에서 69조 원으로 2.5배 증가했습니다. 탄소 중립을 강조하는 유럽에선 최근 원전 신규 건설 움직임이 활발합니다. 체코 외에도 폴란드와 네덜란드, 루마니아, 스웨덴 등이 줄줄이 원전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체코의 우선 협상 대상자 선정으로 유럽 진출의 교두보가 마련되면서 다른 유럽 국가들로의 원전 수출 기대감도 높아졌습니다. SBS 김지성입니다. 파리올림픽 개막을 9일 앞두고 파리시장이 오늘 센강에 뛰어들었습니다. 일부 수영 경기가 치러질 센강의 수질 논란이 이어지자 직접 입수에 나선 겁니다. 파리 곽상은 특파원이 취재했습니다. 검은색 바디수트를 입은 이달고 파리시장이 센강에 입수하자 박수가 터져나옵니다. 이달고 시장은 밝은 표정으로 5분쯤 센강을 헤엄쳐 내려왔습니다. 체육부 장관이 센강에서 수영한 지 나흘 만에 이번엔 파리 시장이 공개 수영에 나섰습니다. 이번 올림픽에서 철인 3종 수영 경기 등이 센강에서 치러지는데 수질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해서입니다. L'eau est très très bonne, un petit peu fraîche mais pas tant que ça. Et regardez la joie autour de nous. Et en plus le soleil. 파리시는 올림픽을 계기로 센강을 다시 수영 가능한 강으로 만들겠다며 2조 원 넘는 예산을 투입해 수질 개선 작업을 벌여왔습니다. 하지만 올 들어서도 수영 가능한 수질 기준을 초과하는 대장균과 장구균이 검출되는 등 수질 논란이 이어졌습니다. SNS상에는 수질을 못 믿겠다며 각종 조롱 이미지도 넘쳐났습니다. I hope nobody gets any skin disease during the Olympics. I'm sorry to say that, but you know.
파리시는 지난주 생강 수질이 수영 가능 기준을 충족했다며 올림픽을 치르는데 문제가 없을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Plutôt confiant, les conditions restent malgré tout un défi puisqu'on a un débit de la Seine qui est très important, 3 à 4 fois plus important.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도 생강에 입수해 수영하겠다고 말한 바 있지만 최근 총선 실패와 정치권의 혼란이 이어지면서 실제 실현될지는 미지수입니다. 파리에서 SBS 박상은입니다. 중국에서는 중부 지역에 하루 동안 무려 600mm가 넘는 폭우가 내렸습니다. 1년 동안 내릴 비가 하루에 쏟아진 셈인데 엘리베이터가 침수돼 그 속에 사람이 갇히는가 하면 10,000명 넘는 주민이 대피하기도 했습니다. 베이징 정영태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24시간 동안 최고 683mm의 기록적 폭우가 쏟아진 허난성 난양입니다. 1년치의 맘먹는 비가 하루 만에 내리자 기상 관측소까지 침수돼 한때 강우량 집계가 중단되기도 했습니다. 특히 밤부터 새벽 사이 갑자기 내린 비에 고립된 주민들이 속출했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지하에 도착하자 밑에서 물이 갑자기 쏟아져 들어오더니 문도 열리지 않습니다. 천장에서도 물이 줄줄 흘러내리면서 발목까지 차올랐습니다. 안팎에서 힘을 합쳐 강제로 문을 열면서 1시간 동안 갇혔던 모녀는 겨우 탈출했습니다. 어둠 속에 나무를 붙잡고 7시간 동안 버틴 주민을 구하기 위해 구조대원이 급류로 뛰어듭니다. 먼저 손을 놓은 주민을 뒤에서 끌어안은 뒤 가까스로 물 밖으로 빠져나옵니다. 10,000명 넘는 주민들이 대피했고 인명피해 규모가 아직 집계되지 않고 있는데 내일까지 또 많은 비가 예보됐습니다. 허난성과 가까운 샨시성에서도 강이 범람해 도심으로 들이닥쳤습니다. 산사태가 난 듯 도로로 밀려든 황토물에 차들이 속절없이 떠내려가고 가까스로 구조된 시민들은 온통 진흙투성이로 변했습니다. 안후이성 허페이에선 2차례나 침수된 아파트 주민들이 집단 행동에 나서는 등 반복되는 홍수 피해에 주민 불만도 커지는 양상입니다. 베이징에서 SBS 정영태입니다. 엔젤레스 구규림 캠핑장 이용료가 현재 $5에서 $20까지 최대 300%나 인상될 것으로 보입니다. 주요 한인사회 소식 이원정 기자입니다. 엔젤레스 구규림 캠핑장 이용료가 최대 300%나 인상될 것으로 보입니다. 연방산림청은 계속된 물가 인상 여파로 엔젤레스 구규림 보존과 관리 비용도 올랐다며 엔젤레스 구규림 내 11개 캠핑장 이용료를 1박 $5에서 $20까지 인상하는 안을 제안했다고 밝혔습니다. 인상안이 확정될 경우 내년부터 시행됩니다. 디즈니랜드가 개장 69주년을 기념해 애나하임 주민들에게 특별 티켓을 제공합니다. 디즈니랜드는 애나하임 주민들에게 멋진 이웃이 되어준 것에 감사하다며 오늘부터 제한된 시간 동안 애나하임 주민들에게만 하루 1개 파크를 $69에 판매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티켓은 오는 8월 5일부터 9월 26일 사이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번 토요일 워싱턴 한인 커뮤니티 센터에서 제2차 한미 안보 강연회가 개최됩니다. 워싱턴 DC 한미연합회는 북한 김씨 일가의 비자금과 외화 조달을 관리하던 노동당 39호실 출신 탈북자 리정호 씨와 수잔 숄티 북한 자유연합 대표 그리고 데이빗 맥스웰 전 한미연합사 작전참모 등의 강사로 나서 종전과 휴전에 관한 강연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에서 탈출한 청소년들로 구성된 야구단이 미국을 방문합니다. 2018년 창단한 한국 최초 탈북민 청소년 야구단 챌린저스는 내일부터 27일까지 뉴욕과 워싱턴 DC, UN 본부 견학, 줄리 터너 국무부 북한 인권 특사를 면담할 예정입니다. 또 뉴욕 양키스 팀의 경기를 관람하고 한인 청소년 야구팀과 친선 경기를 할 예정입니다. 시카고 식당을 대상으로 절도 범죄가 급증해 주의가 요망됩니다. 경찰은 지난해 발생한 식당 절도 범죄는 모두 635건으로 지난 2001년 이후 최대라고 밝혔습니다. 올해 역시 6월 16일 기준으로 발생한 절도 범죄는 315건으로 계속 증가하는 추세라고 설명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생생지구촌입니다. 어릴 때 동물과 가까이 지내는 게 정서 발달에 도움이 된다는 말이 있긴 하지만 이 경우는 어떨까요? 태국에서 놀라운 장면이 포착됐습니다. 물에 들어간 4살짜리 소녀 주변으로 새끼 악어들이 바글바글합니다. 아이의 몸을 타고 오르기도 하는데 익숙한 일인 듯 편안해 보이네요. 최근 태국에서 논란을 산 영상입니다. 악어 농장을 운영하는 한 여성이 자신의 딸과 새끼 악어들이 노는 모습을 촬영해 공개한 건데요. 여성은 새끼 악어가 아직 이빨이 없어 안전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영상을 본 사람들은 새끼 악어가 물지 않아도 물속에 악어 분비물과 박테리아가 가득 차 있을 수 있다며 어린아이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엄마가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는 등 우려하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한 배달원이 손님의 음식에 발을 넣어 휘젓고 침까지 뱉는 모습이 포착돼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고 있습니다. 최근 중국에서 일어난 일인데요. 소셜미디어를 타고 영상이 확산하자 업체 측은 해당 배달원이 정식 직원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하지만 업체 측 해명에도 배달원의 비위생적인 행동에 대한 사람들의 공분이 쉽게 사그라들지 않고 있는데요. 논란이 계속되자 결국 업체 측은 이용자의 권익을 위해 수사에 적극 협조할 것이라며 진상규명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자전거를 탄 남성이 기찻길로 들어섭니다. 그 순간 기차가 등장하고 간발의 차로 남성을 비켜가는데요. 벨기에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남성은 기차와 충돌을 면했지만 자전거까지 구할 순 없었는데요. 당시 기찻길엔 진입을 막기 위해 차단기가 이미 내려와 있는 상태였습니다. 몇 초만 늦게 피했더라도 참사가 벌어질 뻔했는데 이번 사고로 잠시 해당 지역의 철도 교통이 중단됐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금까지 생생지구촌이었습니다. 교통사고 및 상해 피해 총 20억 달러 승소. 트럭이나 버스 같은 대형 차량과 교통사고가 나셨습니까? 브라이언 타필라와 시즐로에서 7,450만 불을 승소하였습니다. 상해로 인해 브레인 인저리를 당하셨습니까? 3,170만 불을 승소하였습니다. 한국인 부인이 작은 사고부터 대형 사고까지 친절히 도와드립니다. 213-468-1000번 브라이언 타필라와 시즐로 213-468-1000번. 안녕하세요, 강석호입니다. 예전에 촬영 마치고 오면 바로 쓰러졌거든요. 아내가 권해서 효소만 먹고 있는데 확 달라졌어요. 우리 나이에는 꼭 보충해줘야죠. 요즘 피곤한 줄도 모르고 살아요. 소화도 잘 되고. 역시 아내 말 듣기 잘했죠? 아니, 역시 효소환. 108가지 성분을 3번 발효한 우메켄 효소환. 효소 우메켄 효소환으로 꼭 보충하세요. 우메켄. 저희 SBS 뉴스는 유튜브를 통해 언제든지 다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